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어르신들의 걱정 중에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크시다는 걸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두통이 생기면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입원을 했고 비용이 어느 정도 쓰였는지 그래프로도 나오고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어지러움, 왜 걱정이 되시죠? 잠시 어지러웠다기보다는 혹시 뇌졸중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 뇌졸중은요, 50대까지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순위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면요, 10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부터는 뇌졸중을 염려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면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70대가 되면 4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질병들 중에 4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덜컥 겁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지럼증, 두통, 머리 아픈 것은요, 혈관의 문제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근육에 의해서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근육 관리를 잘 해준다면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뇌경색인가 하는 걱정거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서 오는 이 두통이 무엇 때문인지 염려되시고 병원에서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거리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근육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두통, 머리를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만 모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근육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판상근입니다. 우리 머릿속, 골속 수심을 나타내는 근육인데요. 바로 목에 붙어 있어서 우리 뒤통수에 V자로 붙어 있는 이 근육을 두판상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쥐 한 마리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한 근육은요, 바로 후두하 근육입니다. 자, 이 근육은요, 우리 척추 뼈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근육들이 아프면요, 우리 뒤통수, 목 뒤가 뻣뻣해지고 고개를 숙이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눈의 통증이 심했던 이 근육은 경판상근입니다. 이 경판상근은요, 두판상근과 같이 목의 움직임이나 회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고개가 안 돌아가고 뻣뻣하고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눈이 침침해지신다면요, 반드시 이 근육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 뒤통수 아프신 분들은요, 척추 기립근 중에 두방극근, 경반극근, 다혈근에 의한 근육인데요. 이 근육들을 잘 처리해 주어야 우리 뒤통수에 통증이 일어나지 않고 뒤에 자꾸자꾸 빨개지는 부분들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편두통은요, 우리 승모근 상부에 있습니다. 이게 어깨의 뭉침 때문에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두통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어깨 먼저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긴장성 두통과 현기증. 우리가 전정기관, 나의 평형을 담당하고 내가 흔들리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 귀에 있는 전정기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목에 있는 이 흉쇄유돌근이 잘 작동하지 않아도 평형 감각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낙상 예방을 위해서 다리만 튼튼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지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흉쇄유돌근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축두통, 귀 위에가 너무너무 아프시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되죠. 특히 치아의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치과에서 이를 몽땅 뽑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때문이 아니고 우리 머리에 있는 축두 근에 의해서 아프실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7가지 근육을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이 근육들만 완벽하게 기억하셔도 우리 두통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이 근육들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특별히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씩 우리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도 하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판상근, 경판상근, 후두하근육, 그리고 척추 기립근들, 이 근육들의 특징은요, 우리 목에 있다는 거예요. 목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거, 우리 목은요, 굉장히 생각보다 좁아요. 좁은데 우리는 목을 덥석덥석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늘상 조심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절대 크게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잡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 목은요, 딱 요 부분인데요. 우리 이 뒤쪽이 아프시면요, 자꾸 이 부분도 같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을 만질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눌러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생각보다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아프기만 하고 시원한 느낌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통을 일으키는 근육은요, 다 이 목에 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덥석덥석 잡으시는 거는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하시면 더 큰 통증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 뼈의 반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척추 기립근들은요, 우리 뼈의 바로 이 옆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뼈 옆을 이렇게 위쪽으로 쓸어만 주셔도 굉장히 많이 이완이 되고 뭉친 부분이 있다면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목뼈 옆을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세요. 이때 통증이 있다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우리 뼈를 가운데 부분으로 만져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다가 아프신 분들은요,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 주세요. 약간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깊이 만져주셔야 잡힌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다 들어있겠죠? V자 모양으로 있는 두판상근입니다. 자, 두판상근은 우리 후두 뒤에 붙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V자를 그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만 보셔도 그 위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딱딱 걸리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목에 매우 좁은 부위에 위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판상근인데요. 경판상근은 우리의 이 고개를 숙였을 때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 뼈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견갑 거근과 함께 목의 회전을 만드는데요. 만약에 고개 회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판상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통, 안화 통증, 그리고 목의 회전이 제한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제일 튀어나와 있는 바로 옆 부분입니다. 옆 부분을 꽉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움직여 봐 주세요. 잘 움직여지신다면 괜찮지만 움직임이 제한이 되었다면 꾹 눌러주신 상태로 움직임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죠. 우리 목과 목의 중간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부분 잡으시고 회전 같이 해보시고요. 눈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 부위를 잠시 누르신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통증이 있으시다면 잠시 멈춰 주신 상태에서 이 통증이 없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강사님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주물르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목은 이렇게 주물러서 풀리는 근육은 겉에 있는 근육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근육들은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깊숙이 눌러주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이렇게 깊이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위 방향으로 쓸어 주시면요, 겉에 있는 근육과 속에 있는 근육까지 다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요, 고개 숙여서 튀어나온 부위부터 목까지 쭉 연결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강사님 팔이 아파서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팔이 아프신 분들은요, 어깨가 굽어져 계셔서 그런 거니까요, 어깨를 펴는 동작 우리 영상에 있으니까요, 꼭 찾아서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편두통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편두통을 일으키는 승모근 상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승모근은 어깨가 가장 바깥에서 우리 목과 어깨를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 중에서도요, 우리 이렇게 어깨선으로 보이는 바로 이 부분이 아프시면 편두통이 생기고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일을 반복하시다 보면 이 어깨가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신경 쓰고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제일 먼저 딱딱해지는 부위가 바로 이 어깨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불룩하게 튀어나오셨다면 지금 그 부분이 뭉쳐 있을 확률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만 주셔도요,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받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으로 고생하신다면 오른쪽 아프면 오른쪽 어깨를, 왼쪽 아프면 왼쪽 어깨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우리의 편두통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깨가 잔뜩 뭉쳐서 머리 아플 때 간단히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깨를 으쓱 하시는 겁니다. 쿵.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고 이렇게 내려주실 때 어깨가 잘 내려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내리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반대로 어깨를 위로 쓱 올리신 다음에 훅 내려주시면 우리 뭉쳐있던 근육이 더 잘 풀리게 됩니다. 근육은 최대 수축 후에는 최대 이완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귀에까지 붙이겠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천천히 후 툭 떨어뜨려 주셔도 천천히 내리셔도 좋습니다.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코. 이렇게 해주시면요, 우리 어깨가 좀 더 편안해지시고 편두통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두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아의 통증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여기 옆머리 통증, 아우 여기가 막 쏟아질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특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마스크가 걸리는 귀가 바로 이 축두근 위치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많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치과에 가야 되나 싶게 치통이 심하시다면 반드시 축두근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축두근을 풀어주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우리 이 머리 옆에 축두근의 위치에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요, 엄청 아프신 부위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손을 대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르륵 머리를 쓸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스르륵 머리를 쓸어주시고 다시 한번 꾹 누르고 계시면요. 통증이 해소되면 손이 스르륵 미끄러집니다. 스르륵 내려주세요.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 주시면요. 머리도 시원해지시고 치통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한 번 하신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근육이 뭉치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있으신다든지 딱딱한 것을 즐겨 씹으신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입을 앙 다물고 계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셔도요. 입을 약간 벌렸다 오므렸다 해주시면 이 축두근이 더 많이 뭉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통을 해결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디였죠? 네, 여기 흉쇄 유돌근입니다. 이 흉쇄 유돌근은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갑상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져서 관리가 더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 가슴을 활짝 펴시고 목도 더 많이 숙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흉쇄 유돌근의 위치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쇄골지와 흉골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 흉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두 가닥이 같이 올라가는데요. 이 두 가지 근육이 다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목을 만져보셔가지고 아프시지 않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프시다면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이쪽 저쪽 목 닦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뻣뻣하시다면요. 손에 로션을 바르시고 세수하시고 로션 바르실 때 목을 한번 쓸어만 주셔도요. 위로 쓸어만 주셔도 우리의 흉쇄 유돌근이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우리 어지럼증 이런 것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도시는 일이 있습니다. 종아리를 꽉 누르고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어지러운 분들도 계시지만요.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많이 숙이고 계시는 동안 이 흉쇄 유돌근의 뭉침 때문에도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시기 전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다리를 조금 풀어주시고 고개도 조금 풀어주신 다음에 일어나시면요. 핑 도는 어지럼을 더 많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어깨 근육과 다 목 앞쪽,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었어요. 아, 내가 이 목을 잘 관리하면 두통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 그리고 신경과 우리 혈관들을 누르고 있는 부위들이기 때문에 이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으셔야 될 거는요. 뭉친 부분을 풀어주시고 아픈 부위를 풀어줬어요. 그럼 반드시 움직임이 정확히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움직임은요. 고개의 움직임은 고개를 숙이는 굴곡,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하는 축골,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회전,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제끼는 신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작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목과 어깨에 문제가 없으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고개를 숙이실 때에 전제하셔야 될 건 반드시 허리를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똑바로 세우신 상태에서 고개는 배꼽을 본다는 느낌으로 숙여주세요. 이 동작은 우리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은 신전시키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수축시키는 동작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동안 뒷목이 당긴다는 느낌이 나신다면 이 뒤에 있는 목 근육들을 더 잘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해주실 때 우리 아까 승모근 상부가 스트레칭이 되니까요. 이 부위를 고개를 이렇게 했는데 아프다.
그러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 어깨를 잡아주시면 통증 없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시고, 자, 반대쪽도 역시 아프시다면 어깨를 잡아주세요. 자, 돌아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회전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회전이 안 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목을 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견갑 거근이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뒤쪽에 있는 경판상근 뿐만이 아니라 견갑 거근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돌렸는데 이쪽이 아파요. 그러면 반드시 반대쪽 목을 풀어주시고 돌아오시고, 이쪽을 봤는데 이쪽이 아파요. 그러면 반대쪽 목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도 목이 여전히 회전할 때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아까 목 뒤, 우리 경판상근을 잡고 돌리고 돌려주시고, 또 이쪽 경판상근 잡고 돌려주시고, 위쪽에 하나 더 있었죠? 목 잡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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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요, 목의 회전이 훨씬 더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의 회전이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나의 두통을 예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전이 잘 된다는 거는요, 우리 목의 움직임이 제한이 없다는 얘기고요. 목의 움직임이 제한이 없을 때 머리로의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전이 남았죠. 우리 신전을 하실 때는요, 고개를 들어서 넘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내가 보는 내 머리 위 천정보다 약간 뒤쪽까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려고만 하면 머리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앞쪽에서 늘려주는 근육과 당기는 근육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도 그렇고요. 뒤쪽 있는 목에 너무 힘이 없으면 중력을 이겨낼 정도의 근력이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러신 분들은요, 아프신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머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깍지 끼시고요,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 상태로 뒤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반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어깨를 잡아줍니다. 양쪽 어깨를 잡으신 상태에서 뒤로 호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깨에 잡아준다는 건요, 뒤쪽에 있는 승모근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줌으로써 뒤쪽에 있는 근육의 힘을 보태주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깨를 반대쪽으로도 잡으시고, 자, 다시 한번 호.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우리의 목에 통증 없이 뒤로 신전을 반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활동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요 정도 되시면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어깨를 잡아주지 않고도 뒤로 호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점점점 목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는요, 우리의 관절도 보호하고 혈액순환도 증진시키고 두통을 예방하는 활동이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속수심, 안화통증, 후두통, 축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모두 다 해결되셨나요? 나는 어떤 어지럼증, 두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머리가 아프면 뇌출혈, 뇌졸중 이런 거에 겁내하시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아픈지 한 번 더 집중해 보셔서 어디가 아픈가, 혹시 근육 때문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 보신다면 우리가 점점점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이 근육은 눈의 통증을 가져오고요. 시력이 저하돼서 안과에 갔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이 근육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견갑 거근과 함께 우리 목의 회전을 제한하는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찾아 그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매일매일 실천으로 더더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